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 성공으로 제1야당의 대여 압박 기조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 확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죠.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대체 뭘 하느냐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사안, 또 국가 경영의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조건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2기 체제 출범과 동시에 영수회담 제안도 이 제안한 의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수회담 의도는 어떤 걸로 읽히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수를 같이 두고 계세요. 겹장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정확히 다 정리를 하자면 민생 강조하셨죠. 그다음에 대여 강경투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수회담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의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대강경투쟁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결집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본인의 수권 능력도 과시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본인의 진정한 마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고 네.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만나셔야죠. 그러나 지금 국정이 꼬인 결정적인 원인은 국회에 있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법안을 마련해요. 그럼 법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런 식의 계속 도돌이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서 네. 국회의 난관 국면부터 일단 타개해야 된다. 이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좀 뒤로 하고 다만 영수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의제라는 부분은 정밀하게 조율을 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난 4월 있었던 영수회담의 무산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두 분 간의 신뢰관계가 더 훼손됐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영수회담을 통한 신뢰관계 훼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림상으로 봐도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뭘 좀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능할 텐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여야 대표끼리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와라 이런 의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제안을 했고 또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에 따른 또 긍정적인 호응의 반응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끼리의 회담은 대표끼리의 회담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영수회담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이번 주에 한 달이 되긴 하는데 그동안 비대위 체제가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조율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부분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만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면이 완전히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뚫어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같이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3자도 좋고 2자도 좋고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